이광일 역사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 김학규 선생과 오광심 선생인데 바로 그 부부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임시정부 답사를 가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로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꽤 이제 자주 뵙게 되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장강 일기를 쓰셨던 정정화 선생님, 그 남편이 이제 그 동농 김가진의 아드님인 김의한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부부로서 이해를 하거나 최근에 이제 또 임시정부 관련된 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책으로 그 제시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책을 쓰셨던 분은 양우조 최선화 부부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구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입으로 활동을 했던 분 중에 엄황섭 선생님이 있는데 예. 그분의 이제 부인이었던 연미당 선생 역시도 이제 또 같이 임시정부에서 요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부부라는 것 자체는 좀 낯설지 않은 풍경인데 지금 말씀하신 김학규 오광심 선생님은 두 분 다 검색을 해보시면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군인이었던가요? 군인이면서 광복군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분 다 꼭 필요한 존재, 네. 그러면서 또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예. 그런 분이라서 오늘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그런 정도라면은 그래도 많이 알려졌을 만도 한데 오늘 이 두 분도 사실 저한테는 좀 낯설어요. 저도 임시정부 답사 가기 전에는 예. 이 두 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광복군 하면은 사령관이었던 지청천, 또 예. 그다음에 1지대장이었던 뭐 김원봉 이런 인물만 떠올렸는데 이제 막상 가다 보니까 제2지대도 있고 제3지대도 있고 하고 또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아니 부부가 같이 뭔가 공작을 하면서 이렇게 광복군을 이끌어가네 하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두 분 다 보통의 이력을 가진 분이 아니었고 네. 또 한편으로 정말 대단한 역할들을 해내셨구나. 예. 그래서 이 김학규 오광심 부부를 만약에 좀 납득을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바로 당장 동작동 국립묘지에 두 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찾아가시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이 가봐야겠다.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네. 그러니까 이시영, 이회영 선생 그 집안처럼 아예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경우는 이미 가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가신 거고. 맞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각자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만나서 네. 결혼을 한 사이.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임시정부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네. 만주에서 만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차근차근 좀 풀어나가야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남편 김학규 선생, 네. 아내 오광심 선생. 먼저 좀 그 양력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그 김학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1900년 생이신데 이분은 영락 없는 군인으로서 네. 이력을 계속 쌓아 오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무관학교, 그다음에 이제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군대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1934년인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본군과 혁혁한 어떤 전투 속에서 성과를 거두셨던 양세봉 장군의 참모장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학규라는 인물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오광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분은 학교를 졸업하시고 화흥학교를 졸업하시고 배달학교라는 곳에서 교사 생활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대랑은 관련이 없었는데 네.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때 만주 일대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가 정당을 꾸리고 있었는데 그 정당 중에 하나가 조선혁명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분의 어떻게 보면 탁월한 행동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군대로 배치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마침 이미 거기서 활동하고 계셨던 김학규 장군을 만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광심 선생님이 거기서 만나게 되면서 두 분이 네. 야 저런 그 분이라면은 같이 남은 일생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혼인을 하시는데 예. 그때 두 분의 신분이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조선혁명당 안에 조선혁명군 군인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김학규 선생이 1900년생, 네, 오광심 선생이 1910년생, 네, 10살 차이가 나는 두 분이신데, 네, 두 분 다 평안도 출신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광심 선생도
어떻게 가족을 따라서 그러면은 중국으로 가게 됐던가요? 이제 각각 따로 이제 그 따로 가족을 가죠. 예, 따라서 예. 왔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한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정부 역사에서도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조선혁명군의 규모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그냥 7개 중대가 있었다 정도니까 아마 몇천 명 정도 안팎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런데 조선혁명당 당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컸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렇게 규모가 컸던 이유는 각각 군 정부를 표방했던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가 국민부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국민부에서 결성한 정당이 바로 조선혁명당이 되고요. 네. 그 예하 부대가 조선혁명군이 되니까 사실은 만주를 대표하는 한인 무장단체와 한인 어떻게 보면 독립기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또 대표로 나올 수 있는 두 분이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 부분 어떤 역량을 인정받지 않으면은 그쪽에서 대표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활동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네. 자, 제 후배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이죠. 그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공군 장교가 됐는데 공군하고 육군이 같은 본부를 쓰게 됐어요. 네. 그 제 후배인 육군 여군 소위와 결혼을 했어요. 거기서 만나서 그 평생을 두 사람이 다 직업군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늘 떨어져 살죠. 서로 근무지가 다르니까 더군다나 육군이고 공군이고 하니까 그 부부의 그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쭉 제가 돌이켜 보면 뭐 두 사람은 뭐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키워줘야 되고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서도 사실 군인 부부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이 두 분은 나라를 뺏긴 상태에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겠다고 나선 그 그렇죠. 독립군에 들어가 있었으니 그 생애가 어떠하셨을런지 참 미뤄짐작이 돼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고난의 어떤 모습들이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사실은 그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고난의 길이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역사의 네. 한 장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예.